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2월 14일 김은재 뉴스인 오늘 특별하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한남동 앞에서 저희가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기원하면서 방송을 했다면 오늘은 저희가 2월 헌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인용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김종대 의원님이 지각하셔가지고 저희가 10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먼저 자리를 이제 채워주시는 저희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아니 오늘 패션이 굉장히 멋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원래 저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냥. 제가 보자마자 폭소를 터뜨린 게 위장을 하고 오신 건가라는 생각을 아니, 살짝 했거든요. 아니 위장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진짜 다녀요. 멋있으세요.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김준일입니다. 네, 저희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는 저희 제작진이 특별하게 구매를 미리 와가지고 여기 극우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판매하시는 걸 호신용으로 좀 구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애고, 저는 진정한 태극기 부대예요. 그렇죠.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됐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여튼 오늘 태극기를 들면서 애국하는 마음, 나라 구하는 마음, 그럼요. 헌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 헌재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앞이거든요. 이게 쭉 걸어서 올라가면 바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제 낙원상가 나와요. 예. 옛날에 악기, 기타도 구입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김준일 평론가 또 이 동네 굉장히 오랫동안 잘 아시는 상황이라고요. 제가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중앙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중앙 중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이 동네를 맨날 3년 동안 걸어 다녔어요. 이렇게 집에서 걸어 다녀서 되게 잘합니다, 이 동네. 근데 그 동네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반대하고 극우의 어떤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 되어버려서 좀 어떠실까 소감이. 근데 뭐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이 드는데 2017년에도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맞아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그때보다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느끼는 게 당장 5번 출구에서만 해도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시작해서 쭉 걸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이런 좀 살풍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나? 좀 이런 걱정이 돼요. 이게 보면은 뭐 내용도 내용인데 지금 이거 이마에 지금 이렇게 표식을 한 게 이게 지금 저격 뭐 사살 뭐 이런 거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조준하는 건데. 그렇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그러게요. 왼쪽에도 있어요. 여전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중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혐오 정서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이름이 뭐야? 진짜 불경한데 이름이 불알단이야. 아니 또 이런 걸 캐치하네. 아니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름이 불알단이라서 이게 뭐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댓글창에 김은지 기자님은 미국 국기를 들었어야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나는 이스라엘 국기를 달라고. 어디 갔어 이스라엘 국기 도대체. 사실 김종대 의원님이 오시면 태극기 관련된 썰을 좀 풀려고 했는데 저희 기자가 미리 이 대통령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집회에 가서 태극기를 받아온 게 아니라 직접 돈 주고 샀거든요. 그것도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해서 현금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두 개에 5,000원인데 세트가 태극기 하나, 성조기 하나, 혹은 태극기 하나, 태극기 하나 이렇게라고 합니다. 하나만 사면 3,000원이고요. 그렇구나. 두 개를 사게 유도하는 좋은 마케팅 전략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태극기 그냥 주는 줄 알았었거든요. 대신 서비스로 윤 대통령 스티커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네요, 그래도. 근데 스티커 주면서 대통령 사랑하시냐고 물어봐가지고 저희 기자가 굉장히 좀 곤란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파는 건 아니죠? 약간 십자가 위를 밟는 느낌이긴 했어요. 여튼 태극기와 성조기를 판다. 하지만 저희의 선택은 태극기 4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슬슬 걸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쪽으로 이제 헌재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희 카메라를 들고 있는 김세욱 PD가 조금 더 앞으로 오면 좋겠고요. 이제 조심하십시오. 사실 여기 안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어떠세요 진짜 오랜만에 현장 나오시는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거의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서 말빨로 구라 풀면서 살다가 간만에 현장 나오니까 좋네요. 아, 기자 출신이시니까 사실 저는 그 현장을 누볐잖아요. 사회부 경찰 기자만 4년 했어요. 아. 예, 오래 했어요. 그 예, 경찰 예. 출입 오래 해서 이런 현장에서 오랫동안 네. 취재하고 그런 게 좀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제 귀찮네요. 오늘 인터뷰 진행하실 건가요? 인터뷰 해봐야죠 그러면. 처음이다. 예. 괜찮아요. 예, 가시죠. 조심히 지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5번 출구에서 시작을 해서 직진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진과 화면에서 많이 봤던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헌법재판소를 보시게 되거든요. 예,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서 그곳을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좀 과대대표되는 면도 있긴 있어요. 예, 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핵 이제 파면이 뭐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이 근처에서는 예. 좀 차 조심하세요. 예, 저희 안전을 가장 1순위로 예,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어가거나 혹은 화면이 흔들려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현장 라이브의 뭐 의미, 맛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파면이 확실시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20일에 추가길이 잡히긴 했더라고요. 뭐 저는 예상했어요. 어.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는 3월 셋째 주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둘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선고가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최종 선고가 나오는 게 예. 3월 셋째 주를 저는 예상했는데 둘째 주 정도. 지금 왜냐하면은 또 이걸 잡고 언제가 또 최종이 될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한 번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후 변론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열흘에서 2주 걸렸거든요. 그 전에 사례를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2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열흘 11일 정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최후 변론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딱 둘째 주 정도가 지금 유력한 상황이에요. 앰뷸런스가 길거리여가지고 좀 예. 시끄럽긴 합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나와서 이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면서 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컨셉이니까 시끄러워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데 되게 핫플레이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 좀 맛집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 맛집 안 갑니까? 맛집도. 맛집 좋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원래 헌재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헌재 한 바퀴 컨셉이어서 좀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대 의원님이 곧 도착했다라는 소문만 있고요. 아직 그렇군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워낙 그분이 스타라서 예. 몸값이 비싸. 매불쇼를 빨리 끝내고 오셨어야 되는데 김종대 의원님 오셨다라는 어디? 소문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김종대 의원님 오시면요 저희가 같이 건너가도록 하고요. 태극기도 한 손에 꼭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탄핵 심판 윤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20일에 그렇게 그래요? 또 속보가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나 보죠? 글쎄요. 아니 뭐 안 나와도 되죠.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안 그렇죠. 나왔어요. 예, 계속 안 예, 나왔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건너시죠. 근데 예. 윤석열 뒤에 조심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안에서 하실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냥 나와서 머리도 좀 멀쩡하게 만져주시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차라리 낫지 않나? 그 안에서 그래서 적응하셨나 모르겠네 거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건 시간 끌기의 꼼수가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긴 해요. 근데 안 나온다고 시간이 끌려지진 않아요. 종대형이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태극기 하나 받으시고요. 예, 저희 애국 시민의 마음, 나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하나를 저희가 샀습니다. 예. 자, 태극기 휘날리며. 예. 자, 김종대 의원님 조금 늦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뭐 항상 뵙고 있습니다. 오늘 야외에서 마침 날도 풀려서 뭔가 그 어둡고 긴 겨울을 지나면은 더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은 예감. 윤석열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오늘 칼럼 잘 봤습니다. 예, 8차 변론까지 해가지고 사면 초과다. 네.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때 맞춰 날이 풀리는구나. 이런 거는 새봄의 예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우리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민주주의 광장에서 우리 한번 새로운 어떤 날을 기다리는 마음, 또 앞서서 헤쳐나가는 마음,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막상 헌재 앞으로 가면 또 이 극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에너지가 총 집합돼서 좀 발산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좀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윤석열은 가도 윤석열 현상은 계속 된다라는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부터 예, 이런 게 굉장히 현장의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예. 대통령 만세를 외치고 가시는 시민분을 뒤에 저희가 도청장치 있어요. 뭐 이런 맛이잖아 이게 지금. 예, 의원님 벌써 윤석열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제 그 뭐 우리는 수고한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예. 그러나 어떤 파국적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윤석열 이후에 만들어 나가야 될 정장 민주주의 본론의 장이 열리는 여기까지 책임 있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예. 책임 있게 밀고 나가. 네,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현장을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서 예, 지금 그 극우 에너지를 보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네, 그렇죠. 예, 예. 자, 예. 여기가 사실 보통 시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그래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길거리를 채우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저희 이제 헌재 앞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벌써- 안타까운 게 어. 여기에 그 외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봉변당했다고 저번에 기사 보니까 여기 왔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 아 이게 참 나라 꼴이 이게 국경. 그분들은 그냥 관광 온 것뿐인데 네. 그런 식으로 봉변에 당하면은 누가 한국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참 지금 자제해 중국 주십시오. 대만에 제일 많은 관광객이 한국인인데 아, 우리 관광객도 불이익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역지사지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근데 네. 저희가 이미 5번 출구에서 봤는데 노 차이나라고 커다랗게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예, 여기 중국 관광객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이 어떤 그 증오의 물결, 이 불필요한 갈등이 빨리 헌법 심판으로 마무리돼야 될 예. 그런 필요가 느껴지네요. 자, 저희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조심스럽게 저희 안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황상 마이크가 이게 두 개여가지고 조금 예. 소리가 덜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이제 헌법재판소 거의 다가왔습니다. 예. 벌써부터 경찰 차벽들하고 쌓아놓은 뭐 저 화환들 네.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죠. 경찰들도 서서히 밀도가 높아지네요. 이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멘트들이 좀 놀랄 노짜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 헌법재판소는 뭐 우리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러니까요. 여기서 역사적인 심판 판결이 열렸습니다만은 어느 사이에 이제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됐습니다. 옛날에 80년대는 이런 기관 자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민주화의 성과이지 않습니까? 예, 87년. 예,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헌법의 권위 또 국가의 신뢰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그것을 끝없이 예, 그걸 벌써 지금 시민들- 침탈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슬슬 들리기 예, 시작하는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저희가 좀 아까 한 들리네요. 2시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여기 와서 확인을 했었는데 아까는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아. 또 여기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시위대가 많이 보입니다. 예. 예, 예, 조심해서 지나가시죠. 예, 예. 예. 아까보단 좀 줄었어요. 아까보단 줄었군요. 예, 그렇네요. 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거의 뭐 악을 쓰다시피 중구난방으로 막 퍼대는 그런 양상인데 말의 오물들로 쏟아내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떠세요? 저 굉장히 막말을 퍼붓고 있는 오른쪽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이게 뭐 싫다 그런다 그런 감정보다 그러니까 저분들의 저런 어떤 열정 에너지를 사실은 국가가 발전하거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가 혼란하고 어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굉장히 다 동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더 지금 불붙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목소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언필칭 분노 세대. 무언가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실감이 예. 특정인에 대한 어떤 분노로 출구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의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30 일부, 그 다음에 기독교 일부, 그 다음에 이런 극우로 이제 진화해 나가는 하나의 흐름들은 한국 사회에서 무언가 이 사회나 체제가 나한테 불공정하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분노와 상실의 감정들을 잔뜩 모아서 이게 용암처럼 흐르고 있다가 마침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런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한 곳으로 모여드는 현상. 그래서 어떤 뭐 만들어진 분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네네. 저희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좀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해서 방송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준일 평론가는 아까 뭐 네. 안타깝다 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 극우의 어떤 세력화는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아, 예, 피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극우가 굉장히 세력이 세지거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탈리아는 아예 집권을 했어요. 지금 총리가 지금 극우정당 출신이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양당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정당에서 극우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던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세력화가 되던 거는 꽤 오래됐다. 그리고 원래 이게 극우가 발동하기가 좋은 조건이 개인들이 고립되고 무력감을 느낄 때,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연대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개인들이 이를테면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거의 원인을 찾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들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 기제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묶는 게 사실은 이제 특정 정당인데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불출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인 게 앞으로 이게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아 여기가 경찰 전파 때문인지 화면이 예. 잘 안 나간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더 이동해 걸어가서 볼까요? 그럼 예, 이야기를 예. 좀 해볼까요? 예. 예, 그게 과거에도 극렬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만은 폭력 시위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법치의 틀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는 보수의 가치라 그러면서 예. 극렬 집회를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었다는 걸 어느 정도 지켜졌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계엄 내란 사태는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1차 폭동은 12월 3일 날 의회에서, 2차 폭동은 서부지법에서 1월에, 그리고 지금은 그 법치를 넘나서는 어떤 폭력을 불사하는 흐름이 3차 폭동으로 예. 연결될 수 있는 조짐인데, 드디어 이 극우라는 세력은 탄생한 거는 법치의 테두리를 벗어난 보수, 그렇죠. 극단적 보수. 그러니까 이 점이 과거와 달라졌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한다는 거.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안녕하세요. 김준일 평론가와 김종대 의원을 알아보시는 시민분들이 인사하고 계시는데요. 저 시사인 유튜브 일산에서 오셨어요. 예, 지금 라이브 저희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한 번만 해둘까요? 할게요. 뭐예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일산에 사는 장성이라고 합니다. 아, 예, 김준일 씨 평소에 팬이고요. 아, 예. 나오는 예, 예. 방송마다 막 골라서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짜 그러세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김현정 깔아 못 아, 깔아 예, 지금. 예, 예, 예. 이번 감사합니다. 주부터는 거기 나갔잖아. MBC. 아니 MBC. 예, 예. 정치인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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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예. 주부터 아니에요? 이번 주는 저번. 아니고요. 어쨌든 예. 완전 팬이에요. 예. 저기 전체 본 적도 오늘- 있어요. 그렇다. 거기서 예. 체육 나오는 데서 제가 예. 현장 가서 뵌 적 있어요. 오늘 근데- 쇼 오셨나 봐요. 오늘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근데 지상 지나가다가? 갔다가 여기 아. 인왕산 갔다가 지나가서 어머 여기가 혼자야 하면서 온 거. 아, 깜짝 그러시구나.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화환이. 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예. 예, 지금 저희도 예. 그래서 현장 라이브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위기를 좀 보려고. 이거 예.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말씀 앞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 의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희는 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예.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아, 예, 아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근데 주시는 게 아마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예, 내용이신 예. 것 같은데요. 예,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거 일이 바빠서요. 예. 네,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경찰 아, 예. 전파 때문에 어디 갔었어?
아, 예. 그 따로 예, 방송 중이니까 저희 방송 중이라서 나중에 예, 예, 예. 예, 자, 저희 네. 자, 그 마이크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자, 이쪽으로도 쭉 헌재 옆에 그 수많은 화환들이 와 있는데요. 뭐 사실 과대대표되어 있는 의견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는 이 화환이거든요. 네, 한번 엄청 보십시오. 많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자유민 대통령을 믿습니다. 재판관님 더블 땅만 익동 말고 국힘도 약간 호소조도 있고 예.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윽박지르는 예. 이런 어떤 것도 있고 예. 다양합니다. 뭐 예, 여기도 그리고 있네요. 위기의 대한민국을 제발 구해해 주세요. 뭐 이런 그래. 식의 탄핵 반대를 호소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름 절박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을 근데 다 뿐이지 좋아합니다. 사실. 예. 아, 예, 생화 보내면 빨리 식으니까. 너무 예, 예. 비싸요 생화 그리고 좀. 네, 그러니까 너무 이분들 비싸요. 절박하다. 예, 예. 대통령님이 원하는데 헌재는 감출 것이 없다면 생방송을 허하라. 아, 근데 이거는 원래 규정이 그런 거고 별로 생방송하고 녹화방송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네네네. 사실상 네. 생방송입니다. 자, 예. 윤석열은 옳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헌재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어제 8차 변론에서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전 좀 조성현 단장을 주목하라고 하는 김종대 의원님의 역시 식견이 탁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어제 중요한 진술이 나올 거라고 저희한테 생각을 예고하고 가셨죠. 어제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아, 어제 예, 헌재 변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온 예컨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부하에 의해서 다 뒤집혔습니다. 그 부하들이 자기 직속상관 사령관 말을 다 뒤집었는데 이진우가 진술이 제한된다 그러면서 의원들 체포하라는 거를 시인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하가 저기 경비 단장이 나와가지고 맞다 그런 짓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8차 변론에 이르는 증인 중에 전 거꾸로 묻고 싶어요. 이 많은 증인들 중에 도대체 윤석열한테 도움이 된 증인이 누구냐고. 김용현은 나와서 문건 8장짜리 다 작성했다. 오히려 확인을 시켜주고. 이상민은 맞다 나 그거 응접실에서 봤다. 멀리서 얼핏 봤다고 했죠. 멀리서건 가까이서건 그걸 본 게 대통령이 앉아있는 집무실 옆에 응접실이라는 거. 이 장소가 중요해요. 여긴 대통령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예. 거기서 본 겁니다. 그렇다면 가까이서 봤건 멀리서 봤건 그 의미는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 외에도 신원식 같은 경우는 나는 개헌 반대했습니다. 그거 전달까지 다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보면 저 혼자 잘난 체하고 지만 애국자라고 그러고 나를 자기는 반대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말들이 공교롭게 다 열받게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나라 군대 포위당한 항우가 마지막으로 술 먹고 한 게 역발상 기계세 산을 뽑아버릴 기세고 천하를 덮었으나 이제 내 말 애마 추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구나. 우희여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이제 그 저기 우희가라는 그 마지막 항우의 시인데 나는 건이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우희나 건이나 뭐 내가 보기에는 뭐 그 심정은 똑같은 거지 뭘 그래. 근데 큰 차이가 건희 여사는 답이 없으시잖아요. 예, 지금 전혀 응답이 없고. 우희는 예.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소첩이 살아 무엇하리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조금 기다리시고 대신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결국 도움이 되는 증인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저는 이 탄핵 심판이 나는 날은 서울구치소가 김치찌개와 장어구이 정도는 제공하고 소맥은 원하는 만큼 줘야 된다. 특혜 아니에요? 너무 특혜 아니에요? 야, 예. 항우도 술 먹고 남긴 시다. 그런데 이럴 때 윤석열은 이제 실존적 위기이기 때문에 이때 술은 술이 아니라 약이라고. 이 흥분한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 처방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배려는 해줘야 된다. 어차피 이제 인생 마지막 술일 텐데 마지막 한 잔은 네. 괜찮지 않나 뭐 이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저 얼마나 진보가 이렇게 관대합니까? 얼마나 포용적입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하게 해주자는 게 제 지론이고 네. 그래서 건이여
이런 어떤 말은 남겨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의 역발상 기계세 마지막 시가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어. 그 항우가 그러고 나서 출전을 하거든요. 출전을 하다가 엄청난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네. 병사들을 쓰다가 결국은 화살을 한 50발 맞고 사망합니다. 거기서. 아니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건지. 느낌. 아니 그러니까 아. 어차피 이제 모든 희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가 가졌던 최소한의 카리스마가 소멸되는 순간이다. 이럴 때는 본인이 무너지고 소멸되는 느낌일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의 8차 재판별로는 그 비극적 예감을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 만큼 아무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획이 부족하거나 군대가 없어서 계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엄에 실패한 것이다. 네.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 이상민이가 저러고 김용현이 저러고 국가는 대통령이 시키면 뭐든 저절로 되는 걸로 생각했구나. 예. 그러나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자의 비극이다. 오늘 왜 야외에서 방송하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탄핵 심판 인용 결과를 앞두고 한번 현장에서 이 현장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특히나 아직도 좀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생생하게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두 분과 함께 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와중에 김종대 의원님 중국 간첩이라는 댓글이 중국 간첩이요? 아니, 중국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지난 작년 말에. 다녀왔죠. 그러니까요. 그 가서 교민들이 강연도 그 김종대 의원을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강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분은 김종대 의원이 간첩이면은 최근에 시진핑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도 간첩이야 그러면? 아니 뭐 다 그냥 저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그 우리가 공동체 선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순간이거든요. 탄핵 이후에는 정말 이런 갈등이 이제는 정말 이제 극복이 되고 서로를 증오하는 세상을 넘어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는 다짐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시네요. 근데 우선은 8차 변론 또 김준일 평론가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누가 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그 조태영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 문자 받은 거 이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예, 진짜. 저는 이미 끝났다고 오래전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면 홍장원을 공격을 해도 메신저를 공격을 해도 그 14명의 명단을 지금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밑에 이대우 수사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줬다는 게 국회 증언이나 검찰 조사에서 다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곽종근과 이제 홍장원을 공격하는 거는 큰 의미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셨다시피 조성현 이제 1경비단장 거기서 와 다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끝났다고 보고. 저는 진짜 김건희가 조태용 원장하고 계엄 전날 문자를 저도 받고 조태용도 답장까지 다음날 한 거 아니에요? 계엄 당일날 도대체 뭐냐? 뭐예요, 이게 진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그 말을 빌어서 야, 내가 건의도 모르게 내가 지금 계엄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죽어도 몰랐다라고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김건희 알았구나 이거. 오히려 거짓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이 침묵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도 이것이 본인의 이 지금 이 돌풍이 좀 지나가게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데 빨리 전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게 해프닝이나 어떤 기사거리가 아니라 빨리 그 확인해봐야지. 비화폰도 지금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무위원들한테 번호까지 알려줘서 이 번호 여사님 번호니까 모면은 받아라라고 했다는 이거 국정농단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개헌까지 전에 알았다. 제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오빠 대통령 맞아? 김건희 특검 이거 못 막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다 싹 잡아 넣을게. 이런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게 명태균 씨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말을 했다는 취지의 이제 오빠 대통령 맞아? 그러니까 그 말투를 이제 패러디한 건데 충분히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네네. 저 아까 중국
그 간첩 이야기 하니까요. 사람들이 댓글로 답니다. 초롱님이 김종대 의원님은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해 싸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예,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보고요. 조태용 원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문자 주고받은 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날 이제 명태균이 황금폰의 내용을 김건희한테 알렸다. 예, 그 아주 중요한 날이고 원래 그 12월 4일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붙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의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거의 결정적 순간이 임박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어쩐 일인지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법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민주당이 급히 전략을 변경합니다. 12월 4일 날 표결을 12월 10날로 연기하는 네. 것이죠. 네. 예, 하나 지나가. 맞아요. 조심. 예. 그렇게 되는 만큼 그 10일로 연기하면서 민주당은 어쩌면 이게 통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비상사태였다. 이런 와중에 이제 김건희 조태용 간의 그 문자 메시지가 송수신된 것이고 그 전날 김용현이 윤석열한테 계엄 포고문과 담화문을 보고한 날입니다. 그때가 이제 친한계 문제도 있고 명태균 폰이 이제 까진다는 건 이미 정보복을 받았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뒤엉킨 11월 30날 토요일, 12월 1일 날 일요일, 그리고 이 주말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이튿날 12월 2일 날 조태영 원장하고 김건희가 이제 통신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계엄의 전조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 댓글창에 연우님이 준일 아저씨 선글라스 쓴 모습이 MZ세대 같아. 젊어 보인다. MZ세대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예, 네. MG 마음은 MG. 예. 네, 마음은 MZ시다. 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네. 저희가 다시금 헌재를 저렇게 돌아가지고 그 아까 또 현재 정문 앞에 계시는 분들을 좀 보면서 아까 5번 쪽으로 돌아가서 그럼 나머지 대화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긴 네, 한데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평화로운 곳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금 시끄러운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사실 오늘은 그렇게 많이 모인 날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평소에 일상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또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모였던 게 추가로 잡혔다라는 게 이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엄청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무슨 그 DC 인사이드 이런 데에서도 이날 마지막인 줄 알고 이날 폭동 일으키자 이런 모의글이 올라왔었거든요. 미국 정치 예, 갤러리였나요? 미국 정치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 쪽에 이제 그런 글이 올라왔고 여기 도면까지 설계 도면까지 이제 같이 올라와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어쨌든 조금 그런 압력들 폭동에 대한 어떤 우려들 그런 것들은 조금 잦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도 경찰의 대비로 봤을 때 다음에 소동이 일어난다면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구치소나 다른 후보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 뭐 대통령을 구출해 오자고 일부 선동하는 세력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극렬 지지 세력이 분열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둘이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거든요. 광화문파 여의도파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동의 왜 자살폭탄 테러 같은 것도 조사하다 보면 단순히 증오와 원한이 아니라 무장단체끼리 경쟁을 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IS도 나타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서울지법 사태 이후로 약간 꼬랑지를 내렸거든. 예. 그리고 자기하고 이제 그 폭도들하고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그 빈틈에 여의도파가 신흥 세력으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러면은 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데서 존재감 과시의 어떤 그 동기가 과격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분열됐다 이렇게 안이하게 볼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사실 저는 그 119 법원 폭동 이후에 진짜 우리 사회가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좀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었는데 정말 그런 게 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 파면이 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좀 걱정까지 있었거든요. 치명적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요? 예. 이미 경찰차벽이 감옥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여의도 광화문파는 서로 중국 공산당이라고 욕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김종대 의원님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요. 예. 어, 그런데 중공 간첩이다 이러면 그냥 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광훈 목사를 비방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고 또 집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갈등 조장, 갈등 촉진자도 생겨나고 있고 이 무정부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이게 그 여의도파하고 이제 광화문파가 예. 나뉘게 된 게 결국은 이게 돈 문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태극기도 돈 받고 사가서 팔라고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기본적으로 그 원래 오랫동안 집회를 해왔던 게 정광훈이잖아요. 예. 정광훈이 지금 그 한겨레가 최근에 보도도 했는데 뭐냐면은 통신 이동통신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 놀랍더라고요. 알뜰폰도 예. 하고 있고 카드 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집회에 오는 사람들을 다 그거를 가입을 유도해가지고 돈을 뽑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야. 꽤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정광훈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아, 그 다른 극우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따로 파일을 이제 나눠 차려 먹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게 이제 여의도파가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예. 뭐 목사들이 붙고 전한길이라는 그 강사가 붙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 저희가 다시 헌재 앞으로 오니까 좀 예. 시끄러워졌습니다. 예. 여기는 좀 조심히 지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태극기를 자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그 음란물 사이트에 마치 댓글을 달았다라는 식의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뜨리고 있고 아이고. 아까 누군가는 문영배 변태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여기가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을 보면서 인사하시는 응원도 하시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시민도 계시네요. 예. 여기는 최대한 아까 이런 게 또 있었어요. 예. 여기 시민분들께서 윤 대통령의 얼굴을 그리고 계시는 헌재 바로 앞에서의 장면입니다.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아니, 것들이. 근데 잘 만드시는데요. 네네. 아까 저기 앞에서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겨와서 예. 여기서 이제 주로 헌재 재판관들이 퇴근하거나 출근하거나 기타 등등 밥 먹거나 움직일 때 이제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막상 오시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뭐 오늘은 그렇게 한 100여 명 남짓 되시는 것 같고 계속 외치는데 그냥 알아서 개인이 외치네요. 어떤 주도하는 팀들이 없고 그래서 보면은 뭔가 저렇게 맺힌 게 많아서 저러실까 좀 의문도 들고 대부분 어떤 노년층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중년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2030은 없는데 중년 분들도 상당히 많네요. 근데 이 가게들이 영업이 안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가게만이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이 밖에서 나오거나 들어올 때 굉장히 큰 조금 압박과 위협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경호가 좀 붙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일부 경호가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붙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죠. 그런 상황이에요. 딱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서 저희가 현장으로 바로 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오늘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곳은 정말 이렇게 되어버렸다. 특히 탄핵 심판이 일어나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동을 또 해볼까요? 그래도 와중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알아보시고 인사하시는 탄핵 반대 집회 시민분이 계셔서 또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보기엔 탄핵 반대 아니고 찬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언더커버. 찬성인데 반가운 거야. 김종대 의원을 보니까.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게.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인데 약간 화가 나고 외로우신 분들이 주로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퍼라는 분노의 아주 불꽃이 아주 눈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이 증오심을 표출해야만 되는 이런 정서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공화당이 극우화되는 게 이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랬거든요. 실제 이제 소득들이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이 미드웨스트나 이쪽에 뭐 농민들이나 거기 근데 미국 유학파. 상당히 이제 거기들은 레드넥이라고 불리우는 또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데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극우화되는 거고
저게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계속 지금 그 양극화가 벌어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벌어졌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극우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아. 큰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더 진짜 그 극우화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노상원 같은 사람을 보면 아. 외로운 늑대형으로 계속 동기생으로부터도 고립돼 있죠. 아. 아무도 그 육사 동기생이 노상원 근황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예. 철저히 외로운 늑대였죠. 상원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잠깐 서서 아니면 예. 5번 출구까지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예, 여기서 예. 잠깐 노상원 이야기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벽을 배경으로 해서 잠깐 이야기를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노상원 수첩이 어제 한겨레와 MBC 보도로 너무도 충격적이게 더 나왔는데 아니 차범근은 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진보 정치인들하고 가까우세요. 아. 그런데 그것까지 알아낸 거예요. 예. 예전에 그리고 뭐 조국 사태 그때 예. 무슨 뭐 탄원서를 탄원서, 냈었나 예, 뭐 예, 그것 예. 때문에 아마 그렇게 레이더망에 걸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와. 들기는 해요. 아 근데 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런데 몇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가 보도한 노상원 수첩 내용을 보면은 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22차례나 만났는지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단순히 계엄 선포하고 선관위 침탈을 하려고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냐.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공간에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계획이 치밀하고 디테일한데 심지어 그 범위가 중국, 북한까지 예. 미쳐 있고요. 북에도 무언가를 주려고 했다. 이런 어떤 대목까지 나오고 암살, 수거, 폭사, 뭐 그다음에 분리, 수집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일거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명단도 500명에 예. 가까운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계엄 이후까지 내다보고 김용현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수구이 한 것이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수첩에 가치가 있고 어디까지가 망상이고 어디까지가 실행이냐. 요게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건데 작년 11월 말에 그 몽골의 정보사 요원 둘이 북한을 접촉하려고 했다가 체포된 사건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 노상원 수첩이 없다면은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만한 일이지만 이제 와서 보면 재평가 돼야 돼. 또 다른 어떤 북한과의 거래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저 태극기 들고 계신 여기 헌법재판소 앞에 시민들이 알으셔야 될 거는 누가 종북인가? 그렇지. 북한하고 중국에 나라를 넘겨주는 게 누구인가. 태극기는 김준일 저 예. 들고 계십니다. 저희 아니, 지금 중국의 용역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아군이 아닌 분들이 그렇게 중국 북한하고 손잡고 국민을 압살하려고 했다 그러면 누가 종북이냐 이런 부분을 좀 직시하셔야 돼요. 저는 짧게 얘기하면은 예. 그 노상원 수첩에서 예. 주목됐던 게 그 방금 얘기했던 뭐 폭사 뭐 충격적인 것도 있는데 삼성개헌 얘기가 써 있어요. 저도 그 거기에. 부분 예. 이게 그러니까 야. 생각을 박정희를 생각을 했던지 박정희 그 유신에서 이제 삼선으로 가가지고 이제 간 거잖아요. 유신 전에 삼성개헌이 있었죠. 예, 삼성개헌하고 어쨌든 유신까지 가고 그런 건데 또 하나가 이게 외국 사례도 보면은 알베르트 후지모리가 있어요. 오. 페루 대통령이 1990년에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소야대였어요. 그래가지고 92년 반 만에 계엄을 합니다. 그때서 TV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후지모리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군대가 의회를 점거해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선에 당선이 돼요. 2000년에. 그러니까 재선 삼선까지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쫓겨납니다.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뭐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25년형을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부정선거 이런 게 아니라 부정선거도 사실은 의회를 해산하기 위한 명분, 그러니까 독재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이런 것들을 그렸구나 지금 이들이 그런 거를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성공했으면 진짜 우리 여기 못 서 있는다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 정말 나라가 너무 절단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 이런 어떤 그 국헌문란이 있어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는 제 기억으로는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 이후로 예. 처음이에요. 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밀로셰비치는 재판 지연, 직접 변론, 증인의 무더기 신청 이런 걸 통해서 재판장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악용을 했죠. 그 후과로 지금까지 민족 갈등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은 수법을 썼고. 그러니까요. 때마침 이제 며칠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방어권을 그 의안으로 통과시키면서 인종청소범 밀로셰비치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섬뜩한 발언입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그게 다 있는 거네요. 완전히 밀로셰비치 모델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모두 사회적 약자다. 예. 이런 네. 얘기를 또 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궤변을 더 이상 안 듣기 위해서도 빠른 파면 인용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주에 여튼 지금 형사변론 지금 헌법재판 기일 20일까지 잡혔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네, 지금 다음 주에 가장 쟁점이 될 만한 사람이 또 홍장원을 또 불렀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은 뭐 그때 술 먹고 장소도 다른 데서 대충 받아 적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야당에 인사청탁했다 이런 것들 이제 신상 털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으로 증언의 신뢰성을 공격할 것이고 한덕수하고는 이게 국무회의였냐 아니었냐 예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개헌 반대하는 거 할 말 다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무회의는 있었다 요런 점들을 아마 부각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단 시간 끌기용으로 무조건 증인 신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또 아무 말 되지 않지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큰 의미는 뭐 그다지 두기가 어려운 변론입니다. 김진일 평론가가 주목해서 보는 증인은 누군가요? 한덕수 총리도 있고 지금 아까 홍장원 전 1차장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홍장원에 대한 조지호까지? 어떤 뭐 진술, 메신저의 어떤 신뢰성을 흔들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다른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른 데서 계속 14명 명단 받아 적어가지고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검찰 조사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참고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공격을 한다고 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는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인자와 2인자가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서로의 뭔가 진실을 뭐 다퉈보고 뭐 이런 거를 따져 묻고 이런 게 이게 외국에서 보기에는 이게 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 안 되기를 바랬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네 그 장면 자체가 너무 비참하다. 비참해요. 개인적으로 비참한데 어쨌든 한덕수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미 끝났다. 서명 안 했잖아요. 예. 서명 안 하고 이미 많은 장관들이 증거를 나는 끝난 줄도 몰랐는데 윤석열이 저희 가서 얘기하고 있더라. KBS 방송 맞춰야 돼. 10시에 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뭐 것들을 아마 반복을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하도 절차적 시비를 걸고 넘어지니까 아무래도 방어권인 변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보장을 해줘 가지고 좀 헌재에 대한 이런 절차적 시비를 다소 좀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받아준 거 아닌가. 아니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받아주는 게 낫다라고 저도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도 죄송합니다. 하도 지랄들 해야 돼서 저희 지금 아무리 현장 라이브에도 비속어 금지.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지을 리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헌재도 자기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심판 결정에 그러면 영향을 주고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냐. 오늘 박은정 의원은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미 8차 변론에서 중요한 증인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변론으로 인해서 늦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3월 초중순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3월에는 저희가 좀 다른 곳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장면을 좀 기원하고 그려보면서 시간이 벌써 5시가 다 되어가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야기하셔도 돼요? 기묘하게 그 저거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3월 10일에 파면이 났었죠. 제가 말하는 거는 거의 시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대선 시기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김진일 여기서 하나 예언하고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3월 10일. 지금 헌재 앞에서 기운 받으셨나요? 3월 10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도
대부분 3.11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대선으로 간 건 60일 이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대충 뭐 대충. 5월 11일 이전에 예. 해서 요거 대선 끝나고 대만에 주말 여행이나 갔다 오면 어떨까 하는 오. 생각을 좀 좋네요. 예. 벌써 아름다운 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는데요. 역시 친중이라서. 네. 자, 저희가 지금 형사재판 일정과 겹쳐가지고 20일 탄핵 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기일 변경 신청한 건 어떤 속셈이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잘 못 들었는데. 아, 예. 20일도 탄핵 심판 기일이 있었는데 이걸 옮겨달라고 본인이 형사재판 준비 기일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심판에 대한 날짜는 이게 대체적으로 준비가 다 이제 마무리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얻는 변론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청구인 요구대로 해준다고 해도 큰 건 아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고의적인 추가 지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판 지연은 예. 어차피 전략이기 때문에 예, 이미 지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김세욱 PD 뒤로 또 이렇게 부정선거 관련된 또 깃발을 들고 나오시는 또 시민분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대통령 석방하라 뭐 이런 것들 들고 나오시는. 예, 아니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서 할 만큼 했다라고 보고 형사 재판에 더 집중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는데 내란죄는 한 1%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네. 죄가 덜한 게 아니라 기소를 잘못하거나 예, 약간의 예. 이런 과정에서의 허점들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예, 예. 윤석열이 아마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저희가 방송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셔가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사실 저희가 탄핵 그 헌재 재판 바로 앞을 건너올 때는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뭐 저희를 향해 욕까지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뭐 이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상황을 직접 와서 보시니까 어떠신지로 마무리 말씀을 해볼까요? 글쎄 이 한 명의 권력자로 나라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 욕하고 적대하고 갈등하는 그냥 가장 슬픈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치유가 돼서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어떤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기회가 없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정말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 개혁, 사회 개혁으로 나가는 어떤 그 하나의 도약이 돼야지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이 그 지체되고 무너지고 퇴행하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볼 면목이 없다. 우리의 기성세대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엄중하게 느끼고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그 생각이 들어요. 차기 정부의 무게가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다라고 보고 뭐 내란 수사도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해야 여러모로 제가 내란하고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정년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다 멈춰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좀 다시 손봐야 되는 좀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새로운 통합이나 도약으로 가려면 청산이 확실해야. 예. 매듭을 확실하게 져야 다음에 큰 개혁도 가능하다는 거. 그런 만큼 지금은 일단은 청산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선거는 개혁의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바로 등 뒤에 보이는 헌법재판소 이 차벽이 빨리 사라지고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저희 카메라 한번 보면서 오늘 방송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자, 태극기를 흔들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예, 저희 파면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2월 14일 저희 김은재 뉴스인 현장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